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지만 이번 주는 주시장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지치지 않은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월요일 날 하락을 했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300포인트라는 역사적인 최고가를 좀 만들어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데 흥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주변의 사람들 심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에서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어느 정도는 하는지, 또 신규로 갑자기 주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지난 1월처럼 고점 징후를 또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아침에는요. 해외 주식 시장 잠깐 보시면 다우지수가 0.9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69, S&P 500 지수 0.58%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 요인 자체가 인프라 투자 예산안 합의 소식에 좀 시장이 강세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 10명 정도와 회동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 타결을 공식화했고요. 그에 따라서 건설 기계 등의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아침에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좋았었는데,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다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또 너무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재료가 노출됐을 때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또 오늘 또 깨달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 한국은행에서 지금 올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은 2,400억대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외국인 매도가 아니다, 카카오를 제외하면 순매수였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2,400억대 순매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단기 악재에 한번 시장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인 악재도 사실은 없어요. 물론 지금 최근에 연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또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음 주가 7월 초잖아요. 7월 초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제가 일요일 날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시장이. 그렇지만 흔들리면은 매수의 기회다, 이거를 우리는 월요일에 또 깨달았죠.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걸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릴 때 살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날은 두려워집니다. 이만큼 올랐는데 이제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앞세우기보다는 항상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또 내일 미국 시장 한번 자세하게 봐드릴 거고요. 일요일날 한 주일간의 투자 전략, 한 주일간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은행주, 보험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화 같은 거 하는 타이밍도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한테 전화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한테 제가 알려줬던 종목이 3종목이 있는데 2종목이 어제 오늘 가버리더라고요. 첫 번째 종목이 제가 우리금융을 말씀드렸거든요, 친구한테. 그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시에 이제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5만원대 이런 데는 좀 사라 그래도 많이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금융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 보시면은 계속 지금 21선 근처 깨질 때가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번에도 친구가 전화 올 때, 그리고 어제 오전이 기회였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 초기 국면에서 은행 업종의 수익성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차피 이미 다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금리, 가상금리 확보를 통한 수익성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저금리예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저금리고 경제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 0.25% 올린다고 연체할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금리 인상은 은행주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은행주 좀 포트폴리오에 좀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6월 말에 지금 분기 배당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은행주들이 작년 연말에 좀 배당을 많이 못했잖아요, 은행주들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또 최근에는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은행권 배당 제한 권고가 6월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또 배당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은행 업종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주가라는 거는 여기서 어차피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21선이 올 때 반드시 좀 포착을 하시고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할 때 그 계단식 상승을 잘 파도를 타면서 올 한 해 하반기에 꾸준하게 은행주, 저는 우리금융지주를 좀 대표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관심 있게 조정시에 계속 지켜보시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현대해상도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거든요. 현대해상.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24,000원 아래는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가버리더라고요. 오늘 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보험주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서 사실 지금 요즘에 상당히 좀 마진이 좋습니다. 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이고요. 그래서 현대해상 오늘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간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작년 10월에 고점이 26,600원인데요.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린다. 이러면은 더 가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얘는 시세를 엄청나게 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밀려도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업종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현대건설도 오랜만에 2.7%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건설업종 역시 마찬가지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내년도 대선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들도 여야 할 거 없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누구나 공약에 건설과 관련된 공약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건설주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제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6월 8일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의 탑픽은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다시 또 지금 21선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건설주 역시 하반기를 맞이하여서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KCC의 상승도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가 나지 않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그래도 얘는 하단을 깨진 않았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7%대 상승을 하는 모습, 역시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기다리면 간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벌려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신고가고요. 좀 계좌 수익률도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